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잠을 못 자게 하는 형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럼 식욕과 수면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식욕과 수면욕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욕구지만 숨을 쉬고 호흡을 하려는 욕구보다 강하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코가 막혀 숨쉬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코가 막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감기나 비염과 같은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 막힘이 지속된다면 바로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용 원장과 함께 숨쉬기를 방해하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숨쉬기. 하지만 코막힘 증상으로 인해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감기나 비염 등의 코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코 속 연골인 비중격이 휘어진 경우에도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코막힘 증상을 방치할 경우 수면 장애나 코골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구강 호흡으로 인한 얼굴 변형까지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비중격 만곡증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주변에 보면 코막힘으로 인해가지고 뭐 어린이나 어른 할 거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코막힘의 원인의 증상, 원인은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병원에 찾는 환자분 중에 상당수가 코막힘을 호소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코막힘은 크게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코를 구성하는 구조물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 코가 막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그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 사이에는 타이막이 있습니다. 비중격이 휘어 있을 때 코가 막힐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코 바깥쪽 벽입니다. 코 벽 쪽에 있는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 이렇게 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비각계가 커져 있을 경우에 그 코를 막히게 됩니다. 참고로 코 안에 물혹이라고 해서 축농증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코막힘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막힘 증상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줄 뿐이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걸 치료하지 않았을 때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코막힘이 만성화되신 분들 중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꼭 치료를 해야 되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실제로 사회자분께서도 양쪽 코를 갖다 번갈아서 막아보실 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한쪽 코가 숨이 잘 쉬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네. 있습니다. 또 한쪽 코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아예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비중격 만곡증이 교정이 됐을 때 이런 양쪽 코로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었고요.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자기는 수술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막힘의 증상의 원인인 중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수면 무호흡 같은 것이 연관이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비중격 만곡증 자체만으로는 코골이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두까지 가는 그 공기의 흐름을 장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비중격 만곡증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비중격 만곡증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 사이막이라고 가운데 있는 막이 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코를 갖다 주먹으로 맞는다든지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코가 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태어나서부터 코가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논문에 의하면은 태아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한 5분의 1 정도에서 비중격 만곡증이 실제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환자들에서는 남자와 여성 비를 나눠서 봤을 때 남자는 한 55%, 여자는 한 45% 정도로 거의 남녀 성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이 비중격이 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뭐 외관적으로 휘는 건지 그렇지만 코의 어느 부분이 휘어서 보이는 겁니까? 예. 연골은 크게 앞에 있는 그 비중격 연골 부분과
뒤에 있는 뼈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코 사이 막 우리가 흔히 비중격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연골과 뒤에 있는 뼈가 같이 이루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제일 많이 휘는 부분은 앞에 있는 연골 부분과 뒤에 있는 뼈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많이 휘게 됩니다. 그 CT 화면을 보시면요, A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연골만 휜 부분이고요. B 그림 같은 경우는 연골과 그 뼈가 접하는 부분이 휜 그림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연골과 뼈가 동시에 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마다 굉장히 차이는 많지만 제일 많은 것은 그 연골과 뼈 부분이 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연골이 휘인 형태에 따라서 이 구분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또 어떻게 나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그 란딘이라는 사람이 비중격 망곡증의 종류를 구분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연골 부분이 조금 휜 경우이고요. 2번은 연골이 많이 휘어서 한쪽 코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 3번은 코 뒤쪽 뼈 부분이 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4번은 코가 지그재그 형태로 코가 휜 경우요. 5번과 6번은 코가 앞뒤로 휜 경우인데 코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장으로 가면서 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또 6번 같은 경우는 외상에 의해서 비중격 연골이 기시부에서 이탈한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연골이 휘어진 형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비중격 망곡증을 의심해야 할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유, 남편 출장 보내놓고 팔자가 늘어지셨구만. 피부 상한 것 봐. 한줄기라 그런가? 각질도 생기고. 한때는 피부 미인으로 통하던 서영 씨. 거칠어지는 피부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엄마. 나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거칠거칠한데 이거 어떡하지? 별걸 다 엄마한테 물어보네. 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보시지? 우유? 그게 좋대? 데운 우유로 마사지를 하라는 거지? 알았어. 고마워, 엄마. 우유를 데워서 마사지만 하면 다시 피부 미인이 될 수 있겠지? 이거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더니 별걸 다 바르네. 야, 도민준 너 오랜만이다. 남자 이름 같은데? 야, 너 전주현 닮은 여자친구 생겼다며? 진짜야? 한 번 수다 떨기 시작하면 30분이 기본인 서영 씨.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어휴, 정말 가스불이나 끄고 통화를 하지 이러다 불나겠네. 다행히 누가 왔어요. 언니. 치, 형부도 안 계신다고 해서 외로울까 봐 왔더니 수다 300형이시구만.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언니 사고 친 것 같아. 내가 어디 때문에 못 살아. 아직 혼이 나야 돼. 언니 제정신이야? 다시 전화할게. 너 오랜만에 와서 무슨 소리야? 가스불 다 켜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불 낼 거야? 아, 맞다. 깜빡했어. 깜빡. 탄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냄새도 못 맡아? 무슨 탄 냄새가 난다고 그래? 나 코 막혀서 냄새 잘 못 맡는 거 몰라?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코가 꽉 막혀있는 등 코막힘이 심하다. 언니 휴직하고 쉬니까 좋아? 좋기는 답답해 죽겠어. 아이를 갖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서영 씨. 어쨌든 아기도 소중하잖아. 조카 태어나면 언니 복직할 수 있게 내가 다 키워줄게.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큰 소리부터 치는 거냐? 이미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워요. 고마운 자살골이에요. 너 진짜지? 약속했다? 언니도 코피나. 아직도 그래? 학창 시절부터 유독 코피를 자주 흘리던 서영 씨. 왜 그러지? 나 아침에 세수할 때도 났었다. 걱정이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더니 언니 매일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아니야? 매일 방콕이거든요. 걱정된다. 병원 한번 가보자. 시도 때도 없이 코피를 자주 흘린다. 세상에 무슨 코를 저리 곤대. 잠자는 숲속에 마녀가 따로 없네요. 언니
피곤해. 일어나 봐. 왜? 코 고는 거 심하다. 형부도 참 힘들겠다. 내가 또 코 골았어? 나 전쟁 나는 꿈 꿨어. 소리가 오직 컸으면 그랬을까. 미안. 자자. 과연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자는 게 전쟁이다. 이걸 어쩌면 좋을꼬? 아무래도 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드렁드렁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곤다. 코막힘 증상이 심해 늘 코가 답답하고 코피를 자주 쏟으며 심하게 코를 고는 증상까지. 코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과연 괜찮을까? 비중격 망곡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잘 봤습니다. 원장님, 증상들을 보니까 코막힘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네. 코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염이나 감기 같은 걸 앓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하고 같은 겁니까? 흔히 그 비염이랑 감기 환자에서 나타나는 코막힘과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코막힘은 크게 지속적인지 아니면은 그게 일시적인지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코막힘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일시적으로 지속되고 금방 좋아진다 그러신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인 비염이라든지 감기 증상에 의한 코막힘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때는 거의 환절기라든지 추워지기만 하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매년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1년 내내 코막힘을 호소하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무록 혹은 코가 외비 기형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다른 질환에서 나타나는 코막힘 증상과 비중격 망곡증에서 나타나는 코막힘 질환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증상에서 나타나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비중격 망곡증 환자들을 살펴보면 비중격 망곡증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코살이라고 해서 우리 합의각계가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비중격 망곡증과 합의각계가 커져 있는 비후성 비염이 같이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염 증상들로는 제일 많은 게 수양성 비루라고 해서요. 콧물이 자주 흘린다든지 아니면 재채기 혹은 코가 간지러운 그런 소양감 같은 걸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도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경우에 망곡된 반대 방향으로 코살이 자라 들어오게 되는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과 알레르기 비염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비중격 망곡증이 심한 환자분들에서는 코로 가는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쪽에 현기화 상태라고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비동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축농증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발생될 때의 증상으로는 머리가 아픈 두통이라든지 혹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시궁창 냄새 같은 게 나시는 환자분들이 네.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항상 축농증이 같이 병발된 게 아닌지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농증이 심한 환자들에서는 겉에 외관상으로도 한쪽에 있는 여기 코 옆 주변에 있는 살들이 좀 부풀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빨개지거나 그럴 때는 축농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일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코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코막힘 외에도 간혹 보면은 코피라고 해서 코 속에서 출혈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혹시 비중격 망곡증과도 연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중격 망곡증이 자체만으로는 코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격 망곡증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한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편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요 비중격의 그 혈관들이 앞에 있는데 네. 요 혈관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코피가 굉장히 자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격 망곡증으로 인한 코피가 많이 있는 환자의 분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흔히 그 코피의 원인이 되는 혈관은 앞쪽에 있는 그 키셀바우 혈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피가 많이 나는데 이쪽이 연골 부분과 뼈 부분이 만나는 부분으로서 비중격 망곡증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네, 꾸준하게 코피가 나면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에 코골이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왜 코골이가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골이와 비중격 망곡증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코골이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코의 입구 부분, 그러니까 코의 입구 부분부터 시작해서 후두,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의 입구 부분까지 공기의 흐름을 장애를 줄 수 있는 모든 곳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라고 코골이 검사를 하게 되면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환자에서 코골이를 호소하는 코골이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코골이 환자에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 시행했을 경우에 그 코골이가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수면 다원 검사상에서도 코골이 수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관찰할 수 있어서요. 비중격 망곡증과 코골이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젖이 좁아져서 코를 고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목젖 수술과 비중격 교정술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근데 코 고는 모습은 보통 남성들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격 망곡증의 경우도 남성 환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요. 네. 사실 비중격 망곡증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여성보다는 남성이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과격한 운동이나 뭐 스포츠 행동을 인해서 코를 다치는 경우, 코에 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은 있지만 코를 골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코골이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코골이를 인한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 남자 환자가 여자 환자의 경우보다 무려 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 환자들은 남편을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늘어난다 보고도 있고요. 또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외국 논문인데요.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코를 골아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심하지 않으면 드물다고 합니다. 네. 질병은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닌데 괜시리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분들 많으시죠? 옛말에 병은 소문낼수록 빨리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 숨길수록 치료는 더욱 늦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코막힘과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볼까요? 제가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하는데요. 얼마 전 상대팀과 공을 주고 받다가 이제 코를 세게 부딪혔는데 이제 괜찮았다 싶었었는데 요즘 들어 이제 코막힘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이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과거에 없었던 증상이고 외부 충격에 의한 거라면 좀 의심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것은 환자분의 코를 본 후에 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피가 심하게 난다거나 코가 붓거나 콧물이 자주 생기는 증상을 동반하신다면 비중격 망곡증이 같이 생겼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코를 세게 부딪힐 경우에 비골골절이라고 해서요. 코를 지금과 같이 보시면 코를 둘러싸고 있는 앞에 있는 연골 부분이 있고요. 네. 이 뼈 부분이 있는데 이 뼈 부분이 같이 함몰이 되는 비골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빠른 시간, 보통 2주 안에 비골골절 정복술이라고 해서요. 코를 갖다 이렇게 들어주는 수술을 해주셔야지 코막힘이 2차적으로 코막힘 증상이라든지 코가 함몰되는 그 비골골절 함몰 증상 같은 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이의 콧대를 세워주신다면서 엄지와 검지로 콧대를 자꾸 만져주시는데요. 정말 괜찮은 행동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콧대가 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원장님, 어머니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좀 걱정이 돼서 그럴 건데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저희 집사람과 장모님께서도 저희 아기의 코를 갖다 많이 만져주시는데요. 사실 뭐 의학적으로 크게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뭐 논문이 보고된 거나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코를 너무 세게 비틀댄다든지 아니면 코를 너무 과하게 눌러줄 경우에는요. 코피라든지 아니면 그 2차적으로 코뼈 골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코를 뭐 만져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코에 같은 경우는 비중격 연골이라고 해서요. 가운데 사이막 같은 경우 연골이기 때문에 연골에 가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그 만져준다거나 그 모양을 잡아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 코가 실제로 조금 뭐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기의 코가 휘어지진 않을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제가 듣기로 코 성형수술로 비중격 망곡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성형수술과 질환 치료는 엄연히 다른데 정말 해결이 가능할까요? 성형과 질환의 치료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네. 어쨌든 코 수술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어떤가요? 엄밀히 말해서 비중격 교정술 코가 막혔기 때문에 코 성형 수술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코 성형 수술을 하실 때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면은 코 성형 수술을 하시면서 비중격 교정술도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비중격 망곡증을 교정할 수술을 할 경우에 비중격 연골의 한 일부분을 잘라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다림질을 하는 것에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림질을 하시게 되면은 그 쭈글쭈글해져 있는 헝겊이 펴지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네. 볼 수가 있죠. 그 잘라낸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그 성형의 재료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유난히 코가 이렇게 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뭐 어릴 때 다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도 이렇게 휘어 쓰는 사람들을 보면 비중격 망곡증이 아주 심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쳐다봤을 때 외관에 휘어짐을 호소하는 분들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외비기형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외상에 의해서 코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외비기형 환자들은 비중격 망곡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비기형을 교정하면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비기형을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비중격 망곡증의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지인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비중격 망곡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코가 막히면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학업에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나이 아닌가요? 예, 비중격 교정술은 초등학교나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까지 보통 18세까지 코가 자라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을 너무 빨리 수술했을 경우에는 그 코 자라는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 교정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소아나 어린이에서는 삼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실제로 봐도 비중격 연골증과 비염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비염 교정 수술이나 비염 약만으로도 코막힘의 증상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외래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서 비염이 심하지는 않은지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중격 망곡증의 치료는 수술은 성장이 끝난 다음에 네.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인이 돼서도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방치했을 때 오늘 뭐 어떤 영향 같은 거 어떤지 강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그 비중격 만곡증을 방치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많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 같은 경우는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 그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비중격 교정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중격 교정술을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에서 코로 숨을 쉬는 즐거움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막힘 같은 경우는 코막힘으로 인한 두통들도 많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은 해결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꼭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 치료만으로도 상당히 호전을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비중격 코가 막힘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시는 건 좋지는 않으시고요. 항상 그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주변에 보니까 수술 받고 나서 코가 뻥 뚫렸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시대를 일컬어 흔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삶의 질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숨쉬기가 불편하다면 결코 건강한 삶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편안한 숨쉬기를 방해하는 비중격 만곡증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에너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작용, 숨쉬기. 하지만 코막힘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코막힘 증상을 단순한 감기나 비염 등의 코 질환으로 여길 수 있지만 코 속 연골인 비중격이 휘어진 경우에도 숨쉬기가 어려워 기능 장애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코막힘으로 숨쉬기가 어려워 수술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은 교정을 미룰 경우 비염이나 충농증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위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막힘이 주된 증상으로 타 질환과의 구분을 위해 다양한 검사가 시행된다. 먼저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파악하고 비중격과 코 내부를 살펴 질환을 감별한다. 원장님, 어떠한 증상을 보일 때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감기와 무관한 지속적인 코막힘이 한쪽 내지는 양쪽에 지속될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비염과 동반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여야 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코 점막의 상태, 콧물의 성상이나 염증 동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코 속을 검사하는 데 효과적이다. 충농증으로의 진행이 의심되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부비동 내의 혼탁과 비중격 만곡증의 유무를 확인한다. 3D CT 검사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데 코 속 구조물의 손상과 비중격이 휘어있는 정도 등 코 내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강 내 좁아진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비강 통기도 검사는 비강을 통한 공기의 흐름과 압력의 차이를 측정해 비강의 개폐 정도를 확인한다. 이 같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코 질환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비중격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외상이나 또는 외상이 없다라도 자연스럽게 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대해서는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하고 치료에도 너무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또 1측으로 계속 코막힘 또는 코피가 지속되거나 그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수술을 시행해 주게 됩니다. 비염이나 충농증으로 코막힘이 나타난 경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데 증상이 경미하면 코 세척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비염이 동반된 코막힘 치료에는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이다. 비강 점막을 응고시켜 증상을 억제해 비강의 통기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비염과 부비동염으로 인해 코막힘이 계속될 경우 고주파 치료를 시행한다. 고주파를 이용해 콧살의 점막의 부피를 감소시켜 코막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비중격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코막힘 증상이 지속된다면 비중격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가 진행된다. 비강을 통해 진행되는 수술은 연골의 탄성을 이용해 휘어있는 연골을 절제하고 굽은 연골을 펴주는 효과가 있다. 콧 속 가장 아래에 있는 콧살인 하비갑계.
합의갑계 점막이 비대해져 숨쉬기가 어려워지면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알레르기 동반 여부에 따라 남겨놓는 점막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일반 비염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의 구조를 바꿔줌으로써 코막힘이나 구강호흡 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증상, 즉 재채기나 콧물, 가려움증 같은 것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시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호흡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코. 코막힘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중격 망곡증의 진단법과 치료, 관리법을 잘 봤습니다. 원장님, 원래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연골이 있을 텐데 네. 수술로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면 사실 걱정스러운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중격 연골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코를 지탱해주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연골을 과도하게 제거할 경우에 말안정코라고 영어로는 새들 노우즈라고 부르는데요. 말안정코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중격 연골 수술을 할 때는 앞에 있는 그 앞부분과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 1cm 정도를 남겨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1cm 정도를 남길 경우에는 코가 주저앉는 현상은 없다고 일반적으로 학회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술하는 수술의 원칙도 비중격의 일부는 남겨두고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로 수술이 진행이 되나요? 예, 그 환자분마다 좀 틀린데요. 그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랑 수면 마취로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마취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수면 내시경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을 줘서 좀 깊게 잠을 자는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의 통증 같은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한편 그 국소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지만 보통 그 비중격 교정술을 뼈를 갖다가 절골을 한다든지 그 연골을 좀 떼낼 경우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네. 그 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지만 그런 게 겁나거나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전신 마취 하에서 수술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당뇨나 고혈압 등의 그 만성 질환을 앓거나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병이 왔다. 네. 이런 분들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그럴까요? 예,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뭐 심장이라든지 콩팥의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취약이나 그 다른 그 약제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약을 일정 기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콩팥이나 이런 그 간 같은 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심한 분이 아니라면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수술도 국소마취 약을 조금만 주고 그 최소한의 그런 약물 투여로서 수술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수술을 원칙적으로 뭐 수술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수술에 흉터가 생기진 않을까 이 걱정 그렇죠. 참 많이 하거든요. 흉터가 크게 생기는 편인가요? 예, 그 일반인들이 오해하시는 분 중에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비중격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가 생기는지인데요. 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을 할 때 코 안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코 안을 갖다가 들어 올려서 안쪽 점막을 갖다 절개해서 양쪽 연골을 박리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외관상에서는 전혀 티는 나지 않고요. 하지만 그 비중격 교정술 중에 코 앞에 있는 쪽 연골이 많이 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코 안 절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경비주 절개라고 해서요. 우리 코 가운데 코 사이 막을 갖다가 앞쪽에서 이렇게 코 밑을 절개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관상에 약간 티가 날 수는 있는데요. 네.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코 아래쪽을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많이 티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가 본데요.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환자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34세 남자 환자분으로요. 결혼 후 생긴 코막힘과 콧물,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네. 환자분은 결혼 전에 농구를 많이 좋아하셔서 농구를 하고 나서 코를 다쳤던 적이 있다고 하셨고 그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중격 망곡증이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고 합의갑계 옆에 있는 비염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그 휘어 있던 비중격 연골이 가운데로 돌아갔고
옆에 있는 합의갑기도 굉장히 많이 교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외비 기형도 같이 교정했었는데 코 안에 중격도 제대로 들어오고 코로 숨을 굉장히 잘 쉴 수 있어서 회사에서 지금은 바이어들과 면담을 할 때도 코를 훌쩍거리는 증상이 없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자신감도 많이 좋아졌다고 호소했던 환자분입니다. 네, 치료를 통해 증상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전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새삼 코로 편히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비중격 망곡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코막힘을 해소하기 위해 휘어진 코를 교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중격 교정은 수술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중격 교정 후 관리법 하나. 수술 후 약 1, 2주 정도 코에 솜을 넣어 막아주세요. 각지도 덜 생기고 점막의 상태도 빨리 보존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세척도 중요한데요. 세척을 한 후 코를 풀 때 너무 세게 풀지 마세요. 코에 압력이 가해져 수술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중격 교정 후 관리법 둘. 전신에 무리가 되는 수술이 아니라고 여겨 목욕탕을 찾으셨나요? 오랜 시간 목욕은 자제해야 합니다. 장시간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수술한 부위가 아무는데 영향을 주겠죠? 최소 2주 정도는 간단한 샤워로 대신하세요. 비중격 교정 후 관리법 셋. 수술 후 가벼운 운동은 좋지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 그중에서도 특히 물에서 하는 수영은 피해야 하는데요. 4주 정도는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비중격 교정 후 관리법 네. 평소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수술 후 보존되고 있는 상태라 해도 술과 담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2개월 정도 금연과 금주는 지켜주세요. 수술 후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회복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비중격 망곡증을 수술하고 나서 코가 뻥 뚫려서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 실제로 제가 경험해보지는 한 번도 못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코를 한쪽으로 휘어있던 코를 교정했을 경우에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게 돼서 찬바람이라든지 뜨거운 바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증상을 호소할 수는 있는데요. 지속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두통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비중격 망곡증은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사실 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받는 것, 수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예, 비중격 망곡증 수술 후에 재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확률은 낮은데요. 보통 10%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코막힘이나 비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코살이 많이 다시 자라서 비염이 심해져서 그런 코막힘이나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재발을 하실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합의갑기에 있는 뼈를 갖다가 제거할 경우에 그런 코막힘 증상이 훨씬 도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음파 골세석기라는 기구가 새로 나왔는데요. 네.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뼈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코막힘이 많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여러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데브라이더라는 절삭기의 기구가 있는데 네. 그걸 사용해서 뼈를 갖다 제거했을 경우에도 그런 코막힘 증상이 훨씬 좋아진다는, 수술 후 코막힘을 갖다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비중격 망곡증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코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가야 된다. 네. 또 이게 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성형외과를 간다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코가 겉에서 볼 때 코 모양이 휘어 있는 외비 기형이 있을 때 성형외과를 가는지 이비인후과를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외비 기형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에 가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안에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비중격 만곡증이 심할 경우에는 코 성형 수술을 하시면서 같이 비중격 교정술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은 뭐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 아무데나 가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본인이 상담을 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중격 만곡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주용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코가 막히면 인생이 막힌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은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하고 코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 막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 지금 즉시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코의 제 기능을 되찾는 것은 물론 모양까지 예쁘게 다듬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